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들어온 돼지 이유 자동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자,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온라인 강의 마지막 시간이죠. 다음 주면 이제 드디어 계약을 해야, 이제 3학년은 이제 계약을 했고, 2학년은 이제 다음 주에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오래 기다렸던 계약인 만큼, 오래 기다렸긴 했는데, 또 금방 방학을 하죠. 한 2달이면 다시 방학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시간 헛되지 않게 사용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남은 계약 시간에도 이제 건강하게, 몸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하겠죠. 학교 다니면서 몸 건강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쌤 마지막으로 이제 이유 자동 관리를 할 거예요. 저번 시간까지 기억이 좀 오래돼서 기억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돼지 종류 배웠었고, 그 다음에 자돈이 이제 태어나서 엄마 우유를 먹고 떼어나는 과정, 이유 과정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아픈 돼지가 있고 건강한 돼지가 있을 거예요. 특히 아픈 돼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약 이유 자동 관리인데요, 여러분. 자, 일단 이유 자동, 이거는 이제 알죠? 이유 자동 젖을 땐 아기 돼지. 그래서 질병 뭐가 있냐? TG, 대장균성 설사. 문제 왜 조기 이완 경우 병원 머리 나와있는데, 자, 여튼 처음부터 할게요. TG 렉 걸린 거 아니야? 그냥 렐레 한 거예요. 자, 여튼 TG라고 하면은 모르죠. 어떤 건지 알아야 되겠죠. 또 TG란 줄임말이에요. 볼게요. 돼지 전염성 위장염이라는 병이 TGE인데, 자, 위장성. 우리 위장 아프면 뭐죠? 속이 막 메스껍고, 명고 메스껍고, 그리고 막 해서 화장실에 설사하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전염이 된다. 어떤 매개체에 의해서 전염이 된 거겠죠. 그래서 TG가 있고요. 이유 자동 자주 걸리는 병. 설사. 대장균 때문에 설사 걸리고요. 해서 이런 병이 있고요. 자, 하나씩 볼까요? 돼지 설사의 원인. 어차피 돼지는 거의 중력적으로 보시면은 설사나 호흡기 질병이 대부분 병이에요. 그래서 설사 문제 보게 될 건데, 설사의 원인. 첫 번째, 세균성 문제인데, 세균하고 바이러스의 차이가 있죠. 이거 나중에 다른 시간에 수업 시간에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세균성, 대장균. 거의 우리 설사하면 거의 대장균이 일반적으로 말이 나와요. 우리 사람들도 대장균 뭐 그런 것 때문에 자주 이렇게 설사를 하거나 그렇죠. 시기, 아기 돼지가 잘 걸리는 시기. 전 포유 기간 동안, 포유 기간이라는 여러분, 우유를 먹고 있는 기간, 엄마한테 갖고 있는 기간 동안 돼지는 대장균에 대한 감수성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감수성. 우리가 축산을 배우면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 중 하나예요. 감수성이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 이런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포유기간 동안 돼지는 대장균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 말이에요. 감수성이 있다.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래서 자주 병이 걸리겠죠. 그래서 많이 걸리는 게 설사, 어떤 거에서 대장균에 의해서. 그런데 자, 일단 특히 언제가 걸리냐? 7일령 이내 걸리면은, 태어난 지 일주일, 7일령 이내 감염되면 심한 설사가 유독 심해요. 를 유발하는데, 이때 걸리면은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험이 심하다. 생명의 위험. 언제? 7일령 이내 걸리면, 대부분 7일령 이내 걸리면은 생명의 위험이 좀 심하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근데 10일이 이 상태에서 10일이 지나서 걸린지, 파란색으로 할게요. 걸린지 10일이 지났어요. 10일 정도가. 10일이 지나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게 고착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 몸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도 감기 걸리면은 감기에 우리가 다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죠. 회복된 게 아니에요. 감기 바이러스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그냥 몸이 호전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감기는 치료할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만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자, 만성 대장균 형태를 보이게 됨. 이 말인 즉슨
나중에 또 설사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대장균 그대로 있다는 걸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다. 만성. 여러분 보면 그냥 이제 수업하다 보면 급성과 만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급성 갑작스럽게 단기적인 거고 만성은 장기적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대장균에 대한 증상. 자, 18일에서 21일 범위에 어떤 하얀색 설사가 나온다. 유백색 설사가 나온다. 이거 아셔도 되고. 치료 및 예방법. 이유시 모유가 중지되면 설사가 멈춘다. 자, 이유하니까 젖을 당연히 떼겠죠. 그럼 설사가 멈춘다. 이 말인 즉슨 대장균은 어딜 통해서 온다? 엄마한테 온다 이거겠죠. 보시면 야, 엄마 젖을 먹으니까 돼지가 어디서부터 오겠죠? 엄마 젖을 통해서 오겠죠. 이제 뭐 영양분을 섭취하겠죠. 그러니까 균도 엄마 젖을 통해서 오는 걸로 알 수 있겠고. 이게 만성이기 때문에 보시면 만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칠 필요 특별하게 많이 고치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런데 균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안 좋죠. 그러니까는 죽을 수도 있어요. 어쩌다 이게 뭐 재수없게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해서 만약에 대장균이 자, 파란색 갈게요. 대장균 때문에 잘 안 크는 것 같으면 아파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치료를 권장합니다. 꼭 굳이 안 만성 병태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상당히 안 될 것 같으면은 고치세요. 대장균이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어쩌라 치료를 권장한다. 자, 그래서 약을 어떤 걸 쓰느냐? 자, 여기서 치료 권장 사용한 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거. 좀 이렇게 좀 빼볼까요? 대부분 뭐 겐타마이신이라는 약도 있고요. 겐타마이신 그리고 낙셀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우리 동물농장에도 흑염소 같은 거 대표적인 그 설사약이에요. 겐타마이신 같은 경우 우리가 그 동물농장에도 겐타마이신이 있습니다. 이게 흑염소 같은 흑염소 우리 아기 흑염소 같은 애들 있죠. 작년에 되게 고생했었는데 애들이 설사 많이 하고 막 많이 죽어 나갔죠. 그 애들로 약을 먹였던 게 겐타마이신 설사약. 근데 많이 먹이면은 어떤 증상이냐 약도 항상 많이 먹으면 좋지 않아요.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써보자면 겐타마이신은 많이 먹으면은 청각 듣는 거 시각이 손상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이지 마세요. 맞죠? 뭐야 항상 맨날 듣는 소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약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돼지 세균성 세균 대장균에 의한 병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바이러스. 자, 우리 아까 배운 게 설사 뭐뭐 쓰죠? TG랑 대장균 설사 있었어요. 이제 바이러스 TG는 뭐라고 했죠? 급성.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돼지 전염성 위장염이라고 했죠? 돼지 전염성 위장염 줄임말인데 이거는 달리 차이가 뭐다? 이건 세균이었고 이거는 바이러스다. 다르겠죠? 이 정도는 알아주세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급성이 뭐라 했죠? 급성 급하게 갑자기 나온 거 있죠? 급성형 TG는 돼지에게 높은 폐사를 보낸다. 급하기 때문에 세요. 그래서 자, 급성형 TG는 이주령형 돼지에게 높은 폐사율을 보인다. 그래서 언제 걸리느냐? 2에서 3주 때 3주 동안 짧고 굵게 진행이 되는데요. 급성형이 강하니까 얘는 대표적으로 병원체가 감염력이 강하겠죠. 급성이니까 빠르고 여기 빠르고 진행도 빠르다. 아주 빡센 아이죠. 2, 3주 이내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만성형 만성형은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랬죠. 만성형은 일반화 되었다. 최근에 일반화가 되었다. 가지고 있다 이거죠. 계속 오랫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만성형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 적응을 하게 됐어요. 돼지도 적응이 됐기 때문에 요즘은 이거에 대한
자연 면역력이 모든 인령에서 형성되었다. 이 말은 만성형이 일반화가 되었기 때문에 몸도 돼지도 적응하기 때문에 자연 면역이 생긴 거예요. 하나씩 태어나서. 그러니까 엄마 돼지 때는 이제 면역이 없어가지고 많이 죽었었는데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기도 그대로 가지고 오겠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바이러스를 이거에 대한 이제 대처 능력도 몸에 자동으로 배양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면역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 면역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면역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검색해 볼게요. 그거는 또 두 가지 설명이니까요. 면역의 종류. 그래서 면역 크게 수동과 능동이거든요. 이제 수동은 무슨 말이죠? 자기 스스로가 아니고 남에 의해서죠. 수동 면역은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서 형성된, 자기 스스로 만들어요? 아니죠. 형성된 항체를 팍 꼬는 거예요. 항체를 빌려오는 면역을 말하고요. 종류로는 초유가 있습니다. 엄마 모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왜 엄마 우유에 있던 항체를 가지고 오는 거죠. 제가 해서 수동이 있으면 반대편으로 뭐가 있을까요? 능동이 있겠죠. 능동 면역. 능동 면역이나 반대로 스스로 항체를 만드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백신이 있습니다. 백신은, 자, 여러분, 백신은 그대로 좋은 걸 가지고 온다 생각하는데, 백신은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바이러스 집어넣어서 이 바이러스가 몸하고 이제 붙어가지고, 몸이 이제, 얘 대처법 알겠다. 그래서 대처법을 파악시키는 게 백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백신을 넣으면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따로 써줬어요. 그리고 또 구분이 되니까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좀 표시를 해놓을게요.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어제 바이러스로 인한 테스트 문제 증상은 처음에 초기 식욕 부진, 입맛이 없어요. 토를 하면 된다. 소화가 안 되니까 토를 하죠. 그리고 응아쌉니다. 응아사는데 얘는 혈백색이나 백록색이 똑같은 색인데 이런 색깔을 하고, 또 우리 알아야 될 거는 이거는 전염성이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전염성이기 때문에 한 명만 걸릴까요? 아닙니다. 한 명만 걸리는 게 아니고요. 거기 있는 본사의 자손들이 거의 동시에 걸립니다. 전염성이 높다 하시죠? 급성이기 때문에, 급성도 있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발생한다 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 및 예방, 모돈의 초유를 통해 항체를 제공한다 라고 하는데, 모돈의 초유려 그러면은 어떤 면역? 수동 면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선생님 1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짧게 들어갈게요.